미래의 이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구정 오는데요. 구정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가족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김정영 감독께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어요. 지금 영화 예매율 3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기적처럼 만드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지금 많이 왜곡돼서 지금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진실을 꼭 영화로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은 픽션입니다. 예, 소설이고요. 김덕영 감독님의 건국전쟁은 실화입니다. 기록 영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 자유대한민국을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영화로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 영화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적같은 일을 만드신 것과 또 북한 김일성을 막아냈던 그 부분, 또 우리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잖아요. 예, 미국보다 빠릅니다. 스위스보다 빠릅니다. 여성분들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국민의 80%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의 80%가 자신의 이름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투표도 못하지 않느냐 하셔서 온 나라에 글자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있었고 투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안이 너무나 밝으셨던 분이시고 선박자이셨던 분이십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이시고 이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진실된 역사를 모르시면은요, 이 자유대한민국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건국하시고 산업화를 이루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몰라요. 뭐라고 하더라?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도망갔다고 그렇게 왜곡되게 전교조가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혼자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교조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교육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혼자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 1950년도에요. 저희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예.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런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김일성과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도로를 깔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일성은 자꾸 내려오려고 해요. 막아야 돼요. 그 사람은 들러야 돼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한미동맹을 맺어서 든든하게 국방을 책임져주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로도 깔고 학교도 세우고
예, 일명 빨갱이들을 하죠. 민노총이라고 하죠.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하죠. 아닙니까? 정교조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미군 철수를 원해요. 여러분, 미군 철수 해봅시다. 예, 바로 베트남 꼴 납니다. 베트남도 미군 철수하자마자 6개월 만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한 3일 만에 점령당할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미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하죠. 미군이 없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투자하겠습니까? 미군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투자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번영된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때 6.25 전쟁 때요, 미국 군인들은 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랐던 20대, 21세, 22세 그런 청춘의 미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지원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 아닙니까? 누가 지켜줬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켰죠. 하지만 미국 군인들도 또 스웨덴 군인들도 터키 군인들도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팔다리를 걸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기 다른 나라 가서 목숨 걸고 그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유엔군은 그렇습니다. 1950년도에 그들이 우리나라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 저기 베트남이 침략당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가서 예, 지켜줬죠. 같이 싸워줬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또 베트남이 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중에 지원해서 가서 싸워줄 분이 계십니까? 자유 베트남을 위해서 가서 싸워줄 분 계십니까? 예, 없을 겁니다. 하지만 6.25 때 유엔군 그 젊은 사나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에 예, 지원을 해서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감사함을 모르고 미군 철수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빨갱이지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미군 철수 외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더불어공산당입니다. 미군 철수가 되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요. 우리나라는요, 빈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지원, 서훈, 자, 이런 자들을 이름을 부르면 무슨 명령입니까? 대북 송금 생각나시죠? 대북 송금. 이 자들이 저 망해가는 북한을 도와준 자들 아닙니까? 이 자들이 핵을 만들게 돈을 지원해준 자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 김정은이는 폭죽을 쏘고 있습니다. 핵폭죽을 쏘고 있어요.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는 저 더불어 공산당, 여러분 다음 총선 때도 또 찍으시겠습니까? 저 김정은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북 송금하는 이재명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더불어공산당은 대북 송금에 항상 엮여 있습니까? 네? 그리고 자, 정가사범 찌째명이가 어떻게 국회의원 됐는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가사범 찌째명이가 국회의원이 된 비결이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찌째명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고,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정선거로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씨에 매주 금요일이면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화입니다. 찌째명이가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 찌째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되죠?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적 김일성, 우리의 주적 김정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 정말 더불어공산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인가, 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안 망했나 궁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재명이가 정가사원 사기꾼 찐재명이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당대표로 뻔뻔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입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찐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어떻게 사기꾼에게 그렇게 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피 같은 땀으로, 법인카드로 토마토는 고소공사를 사먹는 그 자들을 지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장동, 북현동, 또 네? 백현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까지도 쳐놓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네? 예, 그런 자들이 당 대표라고 저렇게 앉아서 국민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기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치가 떨립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갔다가 대한민국 뒤 흔들었더니 그걸로 총선 이기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니까 뭐 단식쇼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단식쇼입니까? 영양 보충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뽀야해요. 아주 그냥 집에 가서 단식을 한대요. 또 저녁이면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목에다 칼찌르는 무슨 저기 가해 공갈을 했더라고요. 예? 아, 정말 어쩜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아, 사기 얘기가 나오니까 찌째명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굴 닮았는지 아십니까? 찌째명이가 그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그 찌째명의 아버지가 처음에 양양군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 갯돈을 모아가지고 야간 동조해서 안동을 갔대요. 또 안동에서 담배값을 농민들이 담배값을 다 또 훔쳐가지고 야간 동조해서 성남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찌째명의 아버지예요. 찌째명이가 지 아비를 닮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옆에 동네 그 사람들의 돈을 훔쳐가지고 야간 도주를 합니까? 그것도 양양군에서 또 안동에서. 이런 자가 바로 찌째명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잘 알고 찍으시고 잘 알고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 아유 참 귀찮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할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발 더불어 공산당은 제발 거기는 사기꾼 집단들이기 때문에 믿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머니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자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거, 공산당이라는 거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믿더라도 저도 미워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만약에 1,000만 원 내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저 더불어공산당만 없잖아요. 여러분들 300만 원만 내도 돼요. 예. 저 더불어공산당이 그만큼 북한을 터주고요. 그 돈으로, 세금으로. 그 다음에 그 자들이 배불리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1,000만 원 낼 세금 300만 원만 내도 됩니다. 더불어공산당만 찍지 않으시면 세금 팍팍 내려가요. 저 문재인이가 우리나라의 세금을 천조를 만든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이자가 1,160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이가 만들어놓은 부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공산당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잖아요. 근데 노무현이 딱 되더니, 대통령이 되더니 집값을 너무나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집을 했는데, 문재인은 사상 초월이에요, 지금. 어떻게 집값을 받는다고 27번이나 세법을 고쳤으면서 계속 올렸을까요? 그자는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을 일부러 올린 자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만 몰라요. 여러분들 아파트 값 오르니까 좋으세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오르니까 너무너무 좋으시죠? 예. 그게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더 높게 받으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집을 못 걷게, 우리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집을 못 걷게 하려고 했던 방법입니다. 국민들이, 젊은 친구들이 집이 없잖아요. 집을 가질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요. 아주 좋은 차. 집은 못 사는데 좋은 차를 좀 다녀요. 그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제입니다.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희망을 갖게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실속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당첨 문재인이가 집값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64번이나 큰거 조작을 했어요. 이거는 네? 64에 94에 94 너무나 많네. 94에나 조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국제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첩 문재인이가 한 일이 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재인을 찍으신 분 후회 안 하십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또 이재명을 찍고 더불어공산당을 찍어서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그런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586, 086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